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총 8명을 투입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석에 박균택, 이승엽, 김종근 등 총 6명의 변호인단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부장판사, 영장판사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법 321호 안 내부를 저희가 카메라를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번 저희가 대략적인 예상 구조도를 그려봤고요. 검찰로서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준 카드 가운데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옥중 편지를 종용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이걸 검찰의 비장의 카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지난 7월 10일 수원구치소에서 민주당 인사 2명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접견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있나? 위에서 옥중서신 써달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좀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부각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실무에서는 범죄의 소명과 중대성이라는 게 사실 거의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해서 기각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건 가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판단을 해요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까지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보강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 염려라는 것은 사실 그런 가상적인 판단을 할 낌새만 있어도 인정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저렇게 회유를 하고 그것이 녹취가 파일이 나왔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소명만 있으면 사실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검찰이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제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요 내용이 나왔을 때도 이 진술 변경의 경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처음에 부인하다가 쌍방울 관련자들과 김성태 회장의 진술들이 완벽하게 부합하고 물적 증거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혼자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시인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다시 번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유가 들어가는 것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다. 이렇게 분석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딱 부합하는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지금 일각에서는 저게 녹음되는 걸 아는데도 저렇게 했겠느냐 그런데 파일이 있는데 했겠느냐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저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녹음할 수도 있는데 직접 육성으로 지금 회유했던 파일도 나왔잖아요. 예. 막다른 곳에 몰리면은 사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자기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파일들이 있다는 거는 그 물적 증거 그 자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건 이미 그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 말씀은 검찰이 준 핵심 카드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법조계에서 얘기 나오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소명이 되면 사실 발부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에 추가로 염려를 뛰어넘는 물적 증거까지 그 부분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염려 수준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 왜냐하면 지금 뭐 검찰이 여러 카드 이재명 대표 구속을 강제 수사해야 된다 수감하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위증교사 학대지 녹취록과 그리고 이 말했던 녹음 파일인데 이것까지 이재명 대표 측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속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구자룡 변호사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찰이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집요하게 했는데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영장의 내용을 보면 뭐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뭐 대북송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증교사를 넣어요. 수년 전에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서 거기 넣는 이유는
이걸 안 넣으면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과 백현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뭔가 예전 검사 사칭 부분에 위증 교사를 넣어야만 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땅한지는 모르겠고 예. 지금 녹취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증거로 대시는 하지만 결국에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저 부분이 정말 검찰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위에서 옥중수 서신을 써달라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그냥 판사가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몰랐다.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변호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 재판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그냥 하나의 큰 전제를 보면 법을 아는 사람이 꼭 검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많은 법률가들이 있고요. 이재명 예.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급해도 허술하게 접근해서 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이제 재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예. 판단한 문제지만 제가 봐서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미는 것들은 결국에는 좀 성립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증거인멸, 도주우려 그게 판사가 봤을 때 있다고 볼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도주 우려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유창훈 지금 영장 판사는 꽤 중시하는 스타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화두가 되는 것 같고. 네. 최병무 의원님, 제가 일부 보도를 좀 읽어보면 당시 접견,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던 민주당 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일반 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면회 당사자들은 구치소 측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도 하면서 이게 뭔가 핵심 증거가 검찰로서는 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법조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취재를 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 하는 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사실은 저 7월 20일쯤에 본인의 남편을 처음으로 가서 면회한 건 아니에요. 예. 그전에도 여러 차례 면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알 거예요. 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다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 텐데 같이 간 민주당 인사들, 이 사람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우일 씨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이우일 씨라는 사람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나서 뭐 당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7월 13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뒤에요. 그런데 그 바로 지역위원회 있는 그 관련자가 이제 같이 따라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면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제지하기 전에 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되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위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같이 갔던 관련자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사실이 녹음된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녹음되는 걸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녹음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우위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옥중서신을 썼을 때 그 최대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윗선이 뭐 이우일 위원장이나 뭐 아니면 그 정도 급일 수가 없는 거죠.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아마 법정에서 틀면 적어도 영장전담 판사는 이 우위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영장 채취 심사가 끝나 봐야 뭐 정확한 100% 팩트는 알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 두 가지 핵심 증거를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할 거고 실제로 녹음 파일도 틀 예정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인사들의 대화 녹취. 두 번째,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의 최측근 김모 씨의 통화 녹취. 뭐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라는 취지의 말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이게 치명타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좀 많습니다. 증거인멸 부분 얘기를 좀 했는데요. 구자능 변호사님. 근데 사실 백현동 의혹과 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만
이화영 전 부시다도 구속이 됐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예외일 수 있느냐? 뭐 이런 반문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지금 구도상으로는 사실 수계의 자리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된다면은 당 대표라는 지위로 인해서 특권을 인정하는 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주장한다면은 이 사건 구도가 전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뭐 다 개입한 사람도 있지만 개입한 사람이 들쭉날쭉해요. 근데 자기 주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딱 빼고 나면은 그냥 예. 우연의 일치냐? 우연일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 본인에게 다 물어봅니다. 뭐 1항도 부인합니까? 2항도 부인합니까? 이렇게 쭉 물어보는데 예. 이 모든 걸 부인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치적을 위해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나 모르게 했습니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까 논리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변론 자체가 이게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속에 대해서 혐의 소명이 됐다라고 보고서 봤을 때 주변에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에 주범격인 사람이 구속이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예. 맞지 않고 영장 발부 사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거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되는 도덕 기준은 지금 앞서 이미 구속이 된 민간업자들보다 높다.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형평에 부합한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얘기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증거인멸 이 부분만 강조하긴 합니다만 검찰은 또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도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좀 여러 가지 좀 흘리는 모양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른바 건곤일척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모든 카드를 꺼내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검찰로서도 뭐 도주 가능성이 제1야당 대표가 있겠느냐?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검찰로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도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얘기는 결국은 검찰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계속해서 배제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도주 가능성 마찬가지고 증거인멸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위해 가능성 또 범죄의 상당성 중대성 또 다른 이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예. 이런 것들을 하나를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전부 다 꺼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PPT가 뭐 지금 500장이 넘고 1600조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이 구속 필요성이 왜 문제인가, 이 불구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도망가겠느냐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서로가 어떤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모든 카드를 꺼내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논 그야말로 정말 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본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 법원 앞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별도의 입장문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반면 검찰 때는 본인 혐의를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무슨 조사 신작 소수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시 서울중앙지법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효, 그리고 오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공방이 치열한데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다. 아니다. 민간업자의 기부 체납 충분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 오전에는 공방을 말없이 지켜봤던 이재명 대표라면 조금 전에 제가 사인을 듣기로는 알려지기로는 서영주 대변인님. 오후에는 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반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이 영장에 증거인멸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이나 백현동 같은 경우는 다툼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시장 시절에 예를 들면은 그 도시공사를 참여시키지 못해서 200억 정도로 손실을 봤다. 참여시켰으면 200억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거를 시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 판단 부분이 있는 것이고 쌍방울 대납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북한의 대북 송금 부분들을 시켰다. 300만 불, 500만 불. 그거를 쌍방울에 대북 사업을 주는 조건이다. 근데 보면은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통일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없는 실체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했다는 측면에서는 다툼 여지가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은 이 부분이 판사가 행여나 이거는 실체적인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부분 때문에 구속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방어권,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방어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다툼 여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주는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부분, 아마 검찰 측에서 지시한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든 증거인멸했던 김인섭 씨와의 관계들인데요. 아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김인섭 씨나 이화영 이 두 사람과 이 죄질이 아예 달라요. 예. 김인섭 씨가 구속된 거는 개인 알선수재 혐의고요. 이재명 대표는 배임이에요. 백현동은. 그다음에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씨 처음에 뇌물하고 정치자금법으로 돼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3자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속되는 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건으로 구속된 사람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자체를 똑같이 놓고 구속한다? 이거는 좀 검찰이 좀 급하지 않았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뉴스탑10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미리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렇다 그 입장문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의 안에서 특히 오후에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이런 진술과 답변 태도를 저희가 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검사가 들어오면 먼저 이제 검사 쪽에서 PPT와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인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재판장님이 직접 물어봅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직접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얘기에서 이제 주로 법리에 대한 부분이나 다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방금 서현주 부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니까 증거인멸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은 그냥 그 자체로 기각되지 뒤에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소명이라는 건 되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지 예. 앞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앞뒤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혐의 소명에 대해서도 배임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배임의 법리에서 정책 판단에 대해서 고려하는 판례 법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책 판단이나 경영 판단에 있어서 손해를 봤다는 것만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로 한 정황들이 드러났을 경우엔 배임이 된다. 그런데 지금 김인섭 씨가 77억 받고 정바울 씨가 천문학적인 이득 받은 거는 객관적으로 금전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사의 손해 200억 범위 안에서의 배임죄는 그 제3자에 대한 이득으로 입증이 됐다. 혐의 소명에는 그 부분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공범 관계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죄명이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예. 공범으로 엮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죄명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명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않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을 열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까지 밖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거는 사실 법정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앞에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예.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시면은 사실 혐의 소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박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3자 이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딱 막다른 골목에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걸 그냥 통으로 부인하시면은 사실 증거인멸 우려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좀 굉장히 방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자현 변호사님이 이제 저를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당에 있는 변호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 이런 혐의 소명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적 초점을 알겠습니다. 맞췄다라는 것이 예. 우리 당과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서관 모습입니다. 지금 6시가 다 되어가는데 5시 58분이고요. 비는 오전보다는 다소 좀 그쳤는데 여전히 우산을 쓰고 가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예상컨대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실질 심사가 끝이 나면 구치소로 대기하러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6시고요. 예상컨대 그 부장판사가 대략 그 각 혐의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서너 시간 정도 제한하고 오전 오후 나눴기 때문에 저희 뉴스탑10이 끝나는 7시 직전 전후로 해서는 뭐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하나하나 좀 만나보겠습니다. 나온다면 아마 저 서관 밖으로 나올 테니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 정리 좀 해보면 10시에 오전 신문이 시작이 됐고 3시간 가까이 백현동 의혹.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몸 상태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 내부에서 미움을 먹었다.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심리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증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상 초유의 일,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위기, 뭐 헌정사상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이는 이유가 특히 이곳과도 관련이 있어요. 소정석 국장님. 네. 서울중앙지법 321호 굵직한 인물들이 좀 다녀간 곳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거쳐갔던 곳이 321호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달에 처음 대통령으로서 출석해서 전직 대통령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9시간 정도 받았던 곳이 바로 321호입니다.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재용 삼성회장, 또 오병호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유명인들이 큰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런 인물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곳이 바로 321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지난해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의 10시간 이렇게 이상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그 최장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이 그 당시 받았던 것을 넘어설 것이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좀 빨리 끝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정 321호는 나중에 현대사와 관련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의 장소로 기억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전직 대통령부터 제1야당 대표까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인 오늘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재판부에 관련된 입장을 좀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탄원서를 쓰시라. 그렇게 됐고 그러면 제 메모지에다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을 하겠습니다. 메모 전달 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했더니 어쨌든 안 된다. 해당 근거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안 된다. 그러면 놓으시면 제가 보고 옮겨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해당 탄원서를 뺏어갔어요. 옮겨 적으려고 했더니 이화영 피고인이 이재명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그 탄원서 내용,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했었던 해당 양심 선언의 내용은 사실이고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작성한 건 전혀 아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별도의 서면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심사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필 탄원서를 변호회에 건네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 실심사 재판부에 전달 예정이었다.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고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각종 녹음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7월 20일경에 만나서 예. 옥중 편지 뭐 위에서 이렇게 옥중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옥중 편지를 썼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 위에서 써달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다. 내 뜻에 따라서 쓴 것이다라는 거를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은 그 이재명 지금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증거인멸 시도 정황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없어지는 효과를 낳잖아요. 아마 그런 걸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교도관이 제지를 했다는 거죠. 교도관의 입장은 재판이 끝났다 지금. 끝났는데 그 이화영 피고인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전달하는 거는 제도상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로 변호인 접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 예. 때문에 한 5분 정도 이제 서로 그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교도관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그 탄원서를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영장 전담 판사한테 전달하지 못했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속보성 내용이 하나 돌아와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게 서울중앙지법 321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심사 중간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검찰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경기도지검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새롭게 검찰이 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럼 봐봐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회유하지 않았냐. 아니다. 검찰의 압박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시로 공문 5건을 불법 유출한 정황이 있다. 앞서 맨 처음 자막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인물에게도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다. 이걸 좀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겁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 처음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될 때 아내가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이런 이제 다 비상식적인 과정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슬러 올랐을 때 박찬대 의원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측근을 만났는데 여기서부터도 그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평화협력국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 사실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 손발을 맞춰서 핵심 실무자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 하위 직원에서 모른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건을 유출해가지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사건에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측근들의 전화번호를 이제 문자로 이 대표한테 전달한 정황이 문자 메시지가 지금 입수가 된 것입니다. 검찰이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영장 그렇죠. 실심사에서. 그래서 예. 지금 첫 악의가 맞아떨어진 게 이재명 대표한테 신무국장이 이 번호를 알려줬고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의원한테 시켜서 박찬대 의원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가 된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앞뒤가 연결됐고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검찰 근데 조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부인했던 사람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유가 있었던 핵심 당사자의 번호를 직접 받았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치명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옥중 편지, 옥중 서신 종용 이것 말고도 이재명 대표 혹은 직접 이재명 대 측이 또 다른 경기도지사, 경기도 직원은 지금 수감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이 회유를 하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내용이 새롭게 검찰을 통해서 증거로 오늘 영장실심에다 내밀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있었을 때 이 거대한 흐름이 있더라도 이것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반론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직접 개입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악의가 지금 바로 연결돼가지고 맞아떨어져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치명타가 됩니다.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좀 길게 자막을 준비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물론 뭐
유창훈 부장판사가 적절히 판단을 잘 하겠지만 검찰은 이걸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던 경기도지검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회유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 그 문자 메시지를 좀 제시했다는 게 동아일보의 보도니까 아마 뭐 영장 심사가 다 끝나면 새로운 내용도 좀 보충이 되고 알려질 겁니다. 그때 저희가 추가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상황을 하나하나 만나봤다면 다음 주에는 시간을 오늘 아침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